카르페 디엠. 지금을,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과거의 기억과 영광을 존중하며 기억하는 곳. 예술을 사랑하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 지성과 열정이 공존하는 나라, 포르투갈로 간다. 나는 인천을 출발, 프랑스 파리를 거쳐 19시간 만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했다. 리스본 하면 어렸을 적 세계 일주 보드게임이 떠오른다. 왠지 좀 손이 가지 않던 곳. 하지만 낯선 만큼 궁금한 것도 많은 도시다. 트램 운전사가 내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 본디야. 안녕하세요. 요란하게 치장한 툭툭이 관광객을 싣고 달린다. 거친 숨을 내쉬며 언덕을 힘겹게 오르는 전차도 볼거리다. 재밌는 풍경이다. 시티투어 버스를 타보기로 했다. 도시를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우 시간을 맞췄다. 태극기다. 한국어로도 안내가 된다. 다행이다. 고풍스러운 건물 사이로 버스가 출발한다. 물결이 넘실대는 것 같은 거리. 16세기 저 국립극장 자리엔 종교재판소가 있었단다. 리스본 사람들은 재앙을 극복한 영웅을 기억하고 있다. 봉화대처럼 보이는 상조르즈성. 한때 리스본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던 이슬람교도 무어인들의 세상이었다. 포르투갈의 수도답게 현대적인 건물과 다채로운 색감의 집들이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마취를 통과하니 마치 중세시대로 시간을 거슬러가는 기분이다. 오렌지빛 지붕 사이로 도로를 오르다 보면 따뜻한 햇살이 반기는 전망대에서 쉴 수도 있다. 도심을 벗어나자 태주강이 나타난다. 이 강을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었기에 이곳은 기쁨의 해안이라 불렸다. 대항해 시대에 만들어진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포르투갈 건축의 걸작이다. 매혹적인 항구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리스본.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다. 리스본의 거리엔 다양한 풍경들이 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방금 작곡을 끝낸 듯한 모차르트 머리 위엔 비둘기가 음표처럼 붙어있다. 어디를 가건 악사들이 실력을 뽐낸다. 나는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맥주집을 찾았다. 양조장이기도 한 이곳은 화려한 아줄레주로 유명하다. 일종의 도자기 타일 작품을 뜻하는 아줄레주는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문화이자 예술로 자리 잡았다. 최초의 맥주집과 최고의 아줄레주의 조화. 이 아줄레주는 19세기 독보적인 화가였던 루이스 페레이라의 작품이다. Este restaurante foi um antigo mosteiro e que sofreu um terremoto em 1755 e que mais tarde foi convertido a este restaurante. Nesta sala, um refeitório era onde antigamente os frades almoçavam e jantavam, onde comiam. 중세시대엔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었고 뛰어난 양조 기술 덕분에 맛이 좋아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한다.
지금은 한 잔에 우리 돈 5,000원 정도. 거품은 보통의 맥주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눈으로는 아줄레주를, 입으로는 맥주를. 감동은 2배다. 예술을 곁에 두고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아줄레주는 행복한 일상에 뿌려지는 푸른 빛깔, 향신료 같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포르투갈은 어떤 모습일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 한참 동안 언덕길로 차를 몰았는데 입구로 보이는 정문부터 특별하다. 정문을 통과해 1km 정도 가니 화려하고 육중한 건물이 나타난다. 부사쿠 팰리스다. 드넓은 구규림에 자리 잡은 이곳은 왕실의 별장이자 수도원이었고 현재 일부는 호텔로 사용된다. 리스본의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 영향을 받은 이곳엔 대항해 시대에 시작된 마누엘린 양식의 장식들이 그 화려함을 뽐낸다. 곳곳에 남은 수도원의 흔적은 경건한 기분이 들게 한다. 건물 옆 회랑에는 신화 속 장면들이 생생히 묘사돼 있다. 포르투갈은 성이나 수도원을 숙소로 만든 곳이 많은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외관보다 더 화려한 로비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계단 옆으로는 화려한 아줄레주의 푸른 빛이 빛난다. 살아 움직이듯 생생히 묘사된 아줄레주. 걸음을 멈추게 된다. 영광스러운 과거를, 그리고 나를 잊지 말라고 외치는 듯한 모습. 그는 대서양을 개척한 엔히크 왕자다. 물론 위대한 항해자 바스코 다가마도 빠질 수 없다. 네? 저요? 깜짝 놀랐다. 철갑무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천천히 둘러본다. 볼 것이 참 많은 곳이다.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모여 있다. 따뜻한 분위기다. A minha avó queria muito, foi sempre um sonho vir aqui porque ela sempre falou do Bussaco. E este ano nós pensamos assim, ela teve uma fase difícil no verão. 알렉산더의 할머니는 프랑스 사람인데 3대가 오랜만에 모였다고 한다. 어르신한테만. Avô, podemos fazer uma entrevista? Que adora o Bussac. Acho que é sítio mágico. É lindo. É por isso. Já há muitos anos que eu queria vir aqui e hoje este ano foi o ano fatídico. 무척 화목해 보인다. 객실 구경도 빠질 수 없다. 요즘 호텔처럼 카드 열쇠가 아닌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방문을 여는 맛이 있달까? 방은 생각보다 소박하다. 수도원이었던 영향일지도 모르겠다. 밤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온 가족이 모여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모습, 그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나도 가족이 그리워진다. 부사쿠는 숲으로 더 유명하다. 이 지역에 이름을 딴 생수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물이 맑다. 오죽했으면 400여 년 전 교황 우르바노 8세가 이 숲을 해치는 자는 파문시킨다고 할 정도로 숲을 아꼈다고 한다. 부사쿠 숲은 전 세계에서 수집한 나무와 희귀식물로 가득 차 있다. 고요한 아침, 숲속을 걷는다. 숲속엔 수도원의 부속시설인 예배당들이 숨어 있다. 이곳에서 기도하던 수도사들은 스스로 선택한 고독과 마주했을 게다. 한 시인의 시구가 떠오른다. 고독하지만 자유롭게,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부사쿠 숲을 뒤로하고 나사레에 도착했다. 서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곳. 30m가 넘는 파도가 있어 전 세계 서퍼들에게는 버킷리스트 1순위다. 전망대를 찾아가는데 서핑보드를 든 사슴이 보인다. 썰매를 끄는 술록에서 착안한 걸까? 분명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이 파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고 했는데 하지만 파도가 높지 않다. 다들 같은 기분인가? 서로 말이 없다. Porque bueno, nos hemos enterado de las olas altas que hay, ¿vale? Que llegan a los 30 metros aproximadamente. Siempre se producen desde octubre hasta marzo. Entonces estamos dentro de la fecha, pero ahora deben ser de unos 3 o 4 metros de altura. No llegan a esas tan tremendas como las que se ven en la foto.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여행의 맛이겠지. 그 맛은 조금 떨지만. 그때 줄지어선 사람들이 보인다. 왜 그런가 해서 다가가 봤더니 파도 이름을 본뜬 햄버거 때문이다. 저건가? 두꺼운 패티가 2장이나 들어간다. 파도가 아니라 햄버거가 내게 온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과감한 높이. 아쉬웠던 마음이 싹 가실 것 같다. 야, 이거 진짜 파도처럼 높네, 높아. 수없이 파도를 봤을 갈매기가 무심하게 지나간다. 햄버거를 먹으며 기도해야겠다. 파도야, 내일은 높아져라. 정어리 업을 주로 하던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던 나사레. 10여 년 전 게릿 맥나마라라는 서퍼가 이곳에서 큰 파도를 타는 과정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소개되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O senhor também já andou surfing? Não. Não sou maluco. Aqui não. As ondas já existiam. Só que nunca houve ninguém com coragem para enfrentar aquelas ondas, porque aquilo ali é muito perigoso. Nós, como pescadores, chamamos, eu, por exemplo. 세상 어디든 개척자가 있기 마련이다. Rule number 1. Lino is always right. Rule number 2. If Lino is wrong, see rule number 1. 호쾌한 웃음이 인상적인 리노는 맥나마라와 함께 나사레의 서퍼 산업을 키웠다. 와. 모터보트로 서퍼를 바다에 데려가고 파도에 휩쓸리면 구해온다고 한다.
위급할 때 끈을 당기면 에어백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말이다. 리노가 개발한 안전수트, 자부심이 느껴진다. 유명 서퍼들의 짐도 보관하고 있었는데 맥나마라의 수트가 있다. 최초로 30m 파도를 탄 서퍼계의 메시오 마이클 조던이다. 파도에 맞서다 부서진 보드를 보니 한때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던 서퍼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리노는 자신의 동료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다. 돈키호테 옆에 산초처럼 강아지 팍투도 같이 달린다. 나사렛의 파도가 인생을 바꿨다는 다니엘. 그는 파도만 찍는 전문 카메라 감독이다. 필히 나로서는 탐나는 영상이다. Good. Oh, tá bom. Vi dia de ondas clássicas incríveis na Nazaré. Eu fazia bodyboard na altura e nesse dia não havia ninguém a filmar. Eu tinha uma máquina fotográfica, tirei algumas fotografias nesse dia, não fui surfar e a partir daí passou a ser... A minha busca, em vez de ser surfar, foi conseguir captar os momentos bonitos das surfadas. 다니엘은 자기가 찍은 영상을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두 사람은 내게 나사렛의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한다. On this one or that one? This? 항구를 나선다. 생각해보니 저기는 대서양이 아닌가? 저 멀리 전망대가 보이고 보트는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고 있다. 이곳에 큰 파도가 생기는 이유는 바다 밑에 특수한 지형 때문이라고 한다. Of the bottom of the sea, there is a part of the canyon that pass under us, and when the sea start to find the bottom of the wall of the canyon, the waves start to show up. 나사렛의 바다가 준 또 다른 선물이 있다. 이곳엔 돌고래가 산다. 두 사람이 내게 돌고래를 보여주겠단다. 그 옛날 대항해 시대의 항해사가 저런 모습이었을까? Vamos a ver, sempre que há pássaros a rodar, pode haver peixe. Se houver peixe, há golfinhos, ok? Vi aqui sinal de uns pássaros a mergulhar. É por isso que vamos aqui bocadinho a norte. 두 사람은 무전을 주고받으며 바다를 샅샅이 뒤진다. 집념이 느껴진다. 한참을 더 나아갔다. 그만 포기하자고 말하려는 때 돌고래가 나타났다. 수면 아래로 돌고래 한 마리가 보인다. 금방 사라질까봐 마음이 급하다. 보트 앞으로 가서 봐야겠다. Temos da proa
돌고래들이 장난이라도 치듯 보트 주변을 돌며 헤엄치고 있다. 사랑하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헤엄치는 두 마리의 돌고래. 대략 8마리쯤 되는 것 같다. 끈기가 부족했다면 못 봤을 장관이다. 역시 뭐든 얻으려면 애를 써야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말하는 듯 돌고래는 이내 사라진다. 두 사람 뿌듯한 표정이다. 짜봉! Good. This is life. Good life. Good life. Good office. I have a good office. So mine. Yeah. 리노는 서핑 박물관을 세울 예정이고 다니엘은 전문 카메라 팀을 꾸릴 거라고 한다. 건투를 빈다. 리스본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코임브라는 리스본처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다. (1290년) 리스본에 세워진 코임브라 대학은 14세기 이곳으로 옮겨왔다. 당대의 학자와 예술가, 학생들이 모여 뜨겁게 토론하던 곳이다.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 카몽이스와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에가스 모니스를 배출했다니 가히 포르투갈의 지성을 대표할 만하다. 영국의 옥스퍼드처럼 대학 도시인 코임브라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트리카나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옛날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간 여성들 중 한 명이다. 코임브라 대학생에게 처음으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받았던 트리카나.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슬프게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 노래하는 여인을 기타로 상징화한 여인상도 흥미롭다. 그녀의 노래가 들리는 듯하다. 이곳에서는 망토를 두른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조앤 롤링도 이 모습을 보고 해리포터에게 망토를 입혔다. Exato, é uma tradição da universidade andar com os trajes. Os estudantes da nossa universidade, todos têm este traje para poder andar na rua. 산타크루즈 수도원은 포르투갈 왕실 초기 가장 중요한 종교적 공간이었다. 이곳엔 12세기에 2명의 왕이 안장돼 있다. 고풍스런 아줄레주와 함께 마누엘린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조화를 이룬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수도원에서도 가장 화려한 공간. 산슈 1세는 지식과 문학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전해진다. 그의 맞은편으로는 포르투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잠들어 있다. 국왕 아폰수 1세다. 아폰수 1세는 무어인들로부터 리스본을 탈환하여 포르투갈을 건국한 인물이다. 정복왕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투구를 들고 잠든 듯한 모습에서 강인함마저 느껴진다. 아폰수 1세가 없었다면 이 공간을 채우는 평화로움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na paz interior, como todas as igrejas portuguesas, que são todas de uma arquitetura fabulosa. 시간이 멈춘 듯한 회랑. 침묵은 또 다른 언어다. 잠시 입을 닫았다. 코임브라의 밤, 가야 할 곳이 있다. 파두 공연장이다. 포르투갈의 밤을 채색하는 전통음악 파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파두는 서민들의 애환과 바다로 떠난 남편을 그리는 여인의 슬픔이 담긴 리스본 파두다. 반면 코임브라 파두는 남학생이 사랑을 고백하던 세레나데에서 유래했다. 빨래하는 아가씨 트리카나가 들었을 그 노래다. 코임브라 파두는 검은 망토를 걸친 남성 파디스타만이 부른다고 하는데 당시 대학생들이 불렀던 노래답게 지적이고 시적인 가사들이 인상적이다. 세레나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74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선 당시 금지곡이었던 코임브라 파두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이것을 신호로 혁명군은 리스본에 진입했다. 시민들은 혁명군을 반기며 카네이션을 던졌다고 한다. 코임브라 파두엔 40년 독재에서 벗어나게 한 카네이션 혁명의 정서도 담겨 있다. Quem estudava na Universidade de Coimbra era uma elite cultural. Havia poucos estudantes universitários no país e os que havia estavam em Coimbra, mas tinha essa conotação, enquanto o fado de Lisboa nasceu nas tabernas lisboetas do século XIX. Quem cantava o fado de Lisboa fazia-o com o coração e em Coimbra com a cabeça. Porquê também? Porque ainda hoje se diz 나는 공연장을 벗어난 보다 생생한 코임브라 파두는 어떨지 듣고 싶어졌다. Bom dia. Bom di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uito gosto. Muito gosto. Desculpem o atraso. Não faz mal. 다음 날 frio, o carro não estava a pegar. 나는 코임브라 대학 파두 클럽을 이끌고 있는 디에고를 만났다. 디에고가 파두 클럽 동아리방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한번 따라가 봤다. Yeah, we have a lot of instruments here. Ah, guitar. Yes, it's Portuguese guitar. We have 3 of them. One without any chords. 코임브라 파두 클럽은 포르투갈 혁명 기념일 공연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연습실도 보여준다. 한국의 대학 동아리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친근감이 느껴진다. 디에고가 친구들과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한다. 마침 오늘이 연습 날이란다. 식당 앞 멋스럽게 차려입은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앉자마자 기타를 든다. 즉흥 연주를 시작한다. 기타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든다. 한 할머니는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른다.
janela a doce canção de amor. Ai, como é belo. 학생들의 반주와 사람들의 노래, 정겨운 모습이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식당 앞이 즉석 공연장이 됐다. 답가도 빠질 수 없다. 코임브라 파도는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에 녹아있다. 식사를 기다리는데 한 할머니가 파두를 청한다. 파두 클럽은 코임브라에서 꽤 유명해서 어딜 가나 이런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비좁은 식당에서도 세레나데를 부르는 모습, 또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일상을 즐긴다는 건 이런 것일 게다. 스스로도 뿌듯했나 보다. 기념 촬영으로 착각했다. Eu acho que algo bastante importante no Fado de Coimbra é o sentimento. Portanto, eu quando estou a cantar tento ao máximo pensar no que estou a dizer e a tentar, na mensagem que estou a tentar transmitir. E pronto. 식사를 기다리면서도 연주한다. Tocava-se muito às amadas nas janelas, nas serenatas, por aí fora. Pronto, e como não havia sistemas de som, pronto, era necessário a guitarra tirar muito som para se ouvir e, por conseguinte, a voz também. A voz também é muito mais projetada. 디에고가 특별한 요리를 주문했다. 이 지역 전통 요리란다. 12시간 이상 푹 고아낸 염소고기 요리다. 감자탕 같기도 하다. 정중하게 전해주는 모습이 고맙다. 어떤 맛일까? 취향이 맞는다면 무척 좋아할 수 있겠다.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는 전통도 있다. 소주 비슷한 술을 커피잔에 타고 그리고 건배. Do estudante, pelo menos o Fado de Coimbra, é sentimento, é emoção. Para mim o Fado de Coimbra é um movimento. Perpétuo. E é situado em Coimbra, que é a cidade dos estudantes, como o meu colega disse. E pronto, e quem vier para cá tem um ambiente, tem toda uma história e tem todo um grupo, um sítio para explorar que vai muito além do estudo. Porque, pronto, em última instância, a universidade não é só feita de estudar. 그들의 노래는 끝이 없다. 젊음은 젊음이다. E é um enorme gosto estarmos aqui a tocar para todos vós esta tarde. 성당 앞이 세레나데로 가득 채워진다. 누군들 보지 않고 지나칠 수 있을까? 이날 코임브라 학생들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포르투갈 제2의 도시 포르투에 도착했다.
포르투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곳 쌍벤투역이다. 역사 내부를 장식한 화려한 아줄레주, 포르투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이란다. 영광의 시대를 기록한 아줄레주는 가로 세로 14cm의 타일 2만 장이 쓰였고 완성하는 데 11년이 걸렸다고 한다. 아름다운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로 이곳은 늘 북적인다. 벌써 포르투의 매력에 스며드는 것 같다. My friend, she lives here in Porto, and she said it's the most beautiful train station. 쌍벤투역과 함께 포르투에서 꼭 가봐야 한다는 곳이 있어 서둘러 길을 나섰다. 도중에 길을 잃어버려 예상과 다른 곳에 도착했다. 저 높이 보이는 다리가 동 루이스 다리다. 이 다리를 보고 에펠탑을 떠올린다면 센스 만점. 바로 귀스타브 에펠의 제자 세리그가 설계한 곳이기 때문이다. 포르투는 대서양으로 가는 관문이다. 대항해 시대를 연 엔히크 왕자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동 루이스 다리 밑을 흐르는 도루강은 와인을 싣고 나르던 통로로 유명하다. 와인을 즐기고 싶다면 강 주변으로 가면 된다. 와이너리가 즐비하다. 알마스는 포르투갈어로 영혼을 뜻하는데 이 성당 앞은 인증사진을 남기는 곳으로 특히 유명하다. 프랑스의 파리, 체코의 프라하처럼 포르투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도시다. 경치 구경에 허기가 졌다. 포르투에서 가장 인기 많다는 식당에 와봤다.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 맛집인 것 같은데.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비파냐다. 다양한 조리법이 있지만 주로 양념된 고기를 익혀 빵에 넣어 먹는 일종의 샌드위치다. Quando vimos ao Porto, que nós não estamos cá a morar, a primeira paragem que eu digo que é o nosso primeiro lugar de culto é a Coimbra. 여러 그릇을 넣는 기술도 볼거리 중 하나다. 나도 문화 탐방을 시작해야겠다. 보기엔 평범하다. 아주 맛있네요. 포르투갈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목재 운반선이 포르투의 저녁 정취를 더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 강가에는 낭만적인 음악이 흐른다. 기분 좋은 저녁이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모습이다. 망토를 들은 모습이 코임브라 학생이 틀림없다. 무엇이든 악기가 된다. 아무래도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흥이라는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 São estudantes de Coimbra. 못 말리는 코임브라 학생들 역시 끝이 없다.
주차 시간을 겨우 맞췄다.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로 향해 본다. 오래전 우리네 열차 통일호와 비슷한 분위기다. 포르투를 떠나 2시간 정도 도루강을 따라 달려본다. 포르투갈 최대의 와인 산지 도루밸리에 도착했다. 포르투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밭은 330제곱킬로미터, 축구장 약 5만 개의 넓이다. 험준한 산비탈을 개간한 것으로 유명하다. 도루강을 거슬러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1시간 반 동안 포도밭이 끝없이 이어진다. 맛집으로 알려진 한 식당을 찾았다. Restaurante é famoso aqui no local? Quase todos. Porto é que só depois de comer carne, não é? Ou antes? Sim, pode ser antes também. Sim, pode ser antes. Mas não é com carne. Não, isso é mais um aperitivo. Este é borrego. 포르투 와인은 식사와 함께 즐기기보다는 전후로 먹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콩과 고기를 곁들인 요리가 나왔다. Esta é bem passada. 와인색이 진한 편이다. 어떤 맛일까? 굉장히 달긴 하네요. 여기 사람들은 둘 중에 어떤 거 많이 먹어요? O que é que bebem mais aqui os portugueses? É o vinho do Porto Tinto. 이거. 예. 포르투갈어로 포도 농장을 뜻하는 퀸타. 포르투갈 최대 와인 산지에서의 와이너리는 어떤 모습일까? 포르투에서 가장 큰 와인 회사를 운영한다는 곳에 가보기로 했다. 19세기부터 5대째 내려오는 전통적인 와이너리라고 하니 기대가 된다. 여름이 되면 이곳은 와인과 음식을 즐기기 위해 포르투에서 기차를 타거나 도루강에 크루즈 관광선을 타고 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고 한다. 포르투 와인의 탄생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으로 와인 수입이 어려웠던 영국이 포르투갈에서 와인을 실어왔지만 너무 멀어 포도주가 식초가 됐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와인에 독한 브랜디를 섞었고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20%에 달하는 포르투 와인이 탄생한 것이다. 당시 영국인들은 기존 와인보다 달고 풍미가 뛰어난 포르투 와인을 선호했다고 한다. Engarrafados sem filtração. Mas como são muito ricos em complexidade, em estrutura, em tudo aquilo que nós precisamos para ter um vinho do Porto excepcional, envelhecem na garrafa. Mas por esse motivo também precisam de mais tempo. E por isso um vinho do Porto clássico ali 15, 20 anos, em garrafa. 포도의 품질과 관리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다. 빈 오크통이라도 와인을 조금씩 남겨놓는데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란다. 무척 달다. 포르투 와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강한 맛을 즐기는 사람에게 포르투 와인은 꽤나 매력적일 것 같다. 포르투 와인의 탄생의 역사가 있듯 도루밸리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Porque quem faz a vindima colhe a uva durante o dia, das 7 da manhã às 5 da tarde, e faz a pisa durante a noite, mais 4 horas. O que significa que aquelas pessoas trabalham numa média de 15 a 16 horas por dia. É muito duro. Então a música era o que os ajudava a continuar. O meio da natureza que mudou um bocadinho. 신발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궁핍했다니 마음이 아려온다.
피냥역은 포르투갈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골역이라고 한다. 기차를 기다리며 아줄레주를 구경한다. 영광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역사가 있다. 거친 비탈길을 일구며 수없이 포도를 밟았을 맨발의 노동자들이 있다. 포르투 와인의 진한 맛은 어쩌면 포도알처럼 굵은 땀방울과 고단한 삶이 배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끝이 있는 바다는 로마인이 차지할 것이고 끝없는 바다는 포르투갈인의 것이라 했다. 끝없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유럽의 서쪽 끝에 왔다. 고대인들은 이곳을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믿었다고 한다. 십자가 탑 안에는 서쪽의 끝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다. 땅끝에 시원한 바람이 스며든다. It's beautiful. It must have been an inspiration for Portuguese back in the day to explore the ocean and go further. A great inspiration to ponder a bit and reflect, and 악사의 연주를 들으며 세상의 모든 아줄레주를 녹여낸 듯한 푸른 바다를 가슴에 담아본다.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에서 포르투갈 여행이 끝나간다. 이제 다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야겠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벌써 설렌다. 대항해 시대의 영광이 다양한 색과 형태로 남아있는 곳. 포르투갈. 외세의 침입에 기하학적 요새로 맞서 싸운 엘바스. 동양의 도자기에서 영향을 받아 포르투갈 곳곳을 장식하는 청과 백의 예술, 아줄레주를 감상하고 포르투갈 동부 알렌테주 지역을 찾아 거대 토기에서 숙성시키는 2000년의 전통 탈야 와인을 만난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숨겨진 보석을 찾아 떠난 곳. 대서양 망망대해 위에 진짜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를 간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을 만나는 여행, 포르투갈로 떠나보자. 나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를 경유 약 19시간 만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했다. Por mais que eu queira ou não queira, salta minha voz para a cantiga. Por mais que eu faça ou não faça.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 유럽의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리스본. 이곳은 바다같이 넓은 태주강을 끼고 있어 일찍이 유럽 대륙의 남과 북을 바다로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도시의 번영은 건물과 도로 곳곳에 남겨져 있다. 리스본의 상징, 노란색 트램을 보니 포르투갈에 온 것이 실감난다. 리스본 여행이라면 바로 이곳,
코메르시오 광장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모든 건물들이 파괴된 뒤 만들어진 이 광장이 도시 재건의 상징이 됐고 이 개선문이 리스본 시내로 들어가는 관문이 됐기 때문이다. 대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 자리에 지금은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1957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 기둥의 부두를 통해 여행을 시작했던 것처럼 나도 이곳에서 포르투갈 여행을 시작한다. 나는 시내를 조금 걸어보기로 했다. 길을 걷다 보니 문양이 새겨진 도로가 눈에 띈다. 작은 돌들이 박힌 도로. 검정색과 하얀색이 조화를 이룬 포장도로. 칼사다 포르투게자다. 포르투갈 곳곳에서 이러한 특별한 문양을 자주 볼 수 있다. 우아하기도 하고 때론 격정이 느껴지는 칼사다. 고대 로마 시대의 자갈길과는 다르게 포르투갈의 칼사다는 기하학적 문양의 예술미를 뽐낸다. 칼사다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칼세테이로라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다. 장인이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분량은 고작 1제곱미터 정도. 도시의 도로 포장 그 자체가 시간의 흔적인 셈이다. 다시 시내를 걷는데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곳은 포르투갈의 대표 음식, 일명 나타라고 불리는 에그타르트 가게였다. 이제 막 빵이 나온 모양이다. 포르투갈의 길을 걷다 보면 달달한 빵과 과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수도원에 살던 수녀들이 옷을 다리다가 남은 달걀로 빵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조리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가게는 관광객들을 위해 나타를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나도 그 과정을 구경해 보기로 했다. 잘 치댄 반죽을 얇게 말아 적당한 크기로 썰어낸다. 그리고 나타의 생명인 달걀 노른자. 과거 수도원에서 만들던 그 방식 그대로 우유와 생크림에 노른자를 섞으면 커스터드 크림이 완성된다. 틀에 맞게 잘 펴진 반죽에 크림을 넣고 오븐에 구워내기만 하면 맛있는 나타가 완성된다. 인증샷은 필수. 바삭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포르투갈의 맛. 와. Fantastic. My English is not good. Oh, it's okay. Me as well. But you can see. Yeah? It's perfect. 그 완벽의 맛을 나도 한번 느껴봐야겠다. 처음 먹어보는 포르투갈의 맛. 부드러운 식감에 달지 않은 게 역시 환상의 맛이다.
나는 리스본 시내 골목을 조금 더 걸어보기로 했다. 리스본 구시가지 골목골목에는 여전히 시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곳에서 만난 건물들은 다양한 문양의 타일들로 그 운치를 더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어느 하나 똑같지 않다는 점이다. 한 건물에 있지만 대문 크기도 각각 다른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 한 가지 더 눈길을 끈 것이 이 골목의 집들은 집주인의 사진이 명패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화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멋지게 드러내는 이들의 방식에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리스본이 어느새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 리스본 하면 노란 트램이 빠질 수 없다. 트램은 리스본 곳곳을 다니며 관광객뿐만 아니라 리스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나는 트램을 타고 리스본 시내를 달려보기로 했다. 생각보다 아늑한 크기. 최대 38명까지 탈 수 있는 트램의 내부는 손잡이하며 정차 신호하며 우리의 버스와 닮아있다. 일반 도로에 설치된 철로를 따라 일반 차들과 함께 도로를 달리는 트램. 때로는 아주 좁은 골목을 지나며 건물들과 부딪힐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하기도 한다. 굽이굽이 골목길을 지나면 창밖으로 진짜 리스본이 펼쳐진다. 가끔은 지나가는 버스와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럽게 서로를 양보하고 지나가던 시민과 반갑게 인사하기도 한다. 어느덧 트램은 언덕 위까지 올라와 전망대에 이르렀다. 자줏빛이 아름다운 산타루치아 전망대. 이곳에서는 리스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석양을 받아 빛을 내는 주홍색 지붕들과 함께 리스본 대지진으로 파괴되었다가 1938년에 재건한 상조르제 성. 그리고 1755년 리스본 대지진에도 파괴되지 않은 리스본 대성당이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멋진 풍경 이외에 이 장소가 더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전망대를 돋보이게 하는 파란 빛깔의 타일 장식 때문이다. 전망대 한쪽 벽에는 파란 타일의 벽화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포르투갈에서만 볼 수 있는 도자기 타일, 아줄레주다. 청과 백의 예술. 나는 이 신비한 푸른빛 타일, 아줄레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해주 강변에 위치한 아줄레주 박물관. 이곳은 본래 16세기 성모수도원으로 쓰이던 건물로 그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내부에 들어서면 당시 예배당으로 쓰던 성당이 다양한 문양의 타일과 함께 남아있다. 이는 포르투갈을 한때 점령했던 아랍인의 취향과 타일의 원산지인 스페인의 디자인이 섞인 결과다. 성당 내부 빈틈없이 금박으로 장식된 기둥과 벽은 포르투갈의 바로크 양식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성당 내부에 아줄레주가 숨어 있다. 광택을 낸 타일 하나하나를 붙여 완성된 거대한 벽화. 중국의 청아백자에서 영향을 받아 파란색과 하얀색만으로 만든 아줄레주. 그런데 이 박물관의 백미는 따로 있다. 바로 박물관 3층에 위치한 이 작품. 그란데 파노라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리스본 재건 이전의 모습을 아줄레주로 담은 유일한 작품이다. Lá no cimo, o Castelo de São Jorge, que ainda conhecemos hoje em dia, a sede de Lisboa. O grande torreão que albergava a biblioteca e a sala do trono vai desaparecer com o terremoto. Os armazéns da Casa da Índia, onde eram armazenadas todas as riquezas que vinham das colónias portuguesas, também desaparece. 시간의 흔적들. 타일이 놓여있던 장소에 따라 타일의 크기는 각각 다르지만 그 안의 이야기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나는 리스본 구시가지를 벗어나 벨랭 지구에 도착했다. 길을 걷다 보니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Alguma coisa a ver? Vai acontecer o render da guarda, está bem? Aqui no palácio. O render da guarda vem acabar os militares da GNR e vão render ali os sentinelas, está bem? 대통령궁으로 쓰이고 있는 벨랭 궁전 앞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3번째 일요일에 근위병 교대식이 열린다고 한다. 드디어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된 교대식. 두 마리의 군경과 함께 금관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군악대가 교대식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곧이어 등장하는 기병대. 160명의 기병과 4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공화국 수비대의 규모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화려한 근위병 교대식을 보는 일도 관광객 입장에서는 꽤 좋은 기회다. Ah ben, fantastique. Nous avons adoré la fanfare. La fanfare, good énergie, bonne énergie de la... Et la première fois au Portugal. 근위병의 구호,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에서 에너지가 느껴진다. 근위병의 힘찬 발걸음처럼 남은 여행도 기분 좋게 이어간다. 나는 리스본을 떠나 스페인 접경 지역에 있는 엘바스로 이동한다. 이번 여행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바로 도시 전체가 요새인 중세 도시이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가 성벽으로 쌓인 엘바스.
도시에 가까워지자 로마식 수도교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구에 속했던 이 지역은 약 100년의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이 수도교 덕분에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벽을 지나야 한다. 중세 도시답게 좁은 골목이 나를 반긴다. 나는 지역 주민의 안내로 엘바스를 둘러보기로 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엘바스 성. 돌로 쌓아 올린 성벽 위를 따라 걸으면 엘바스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이곳은 과거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Nós aqui conseguimos ver Badajoz, Espanha, para que os nossos irmãos hoje em dia espanhóis não conseguissem entrar em Portugal, porque se entrassem aqui em Elvas facilmente chegariam até Lisboa e tomavam Portugal, conquistavam Portugal. Então nós, neste caso nós, Elvas, foram sempre intitulados Elvas a chave do reino. 하지만 과거 엘바스 사람들에게 이 성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있었다. 그것은 마을 건너편 산자락에 위치한 바로 이곳, 그라사 요새다. 세 개의 방어선을 기하학적 모양으로 구축한 그라사 요새. 포르투갈을 방어하기 위해 엘바스는 그야말로 국경의 최전선이었다. 그라사 요새와 함께 엘바스 도시 반대편에 위치한 산타루치아 요새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나는 그라사 요새 안으로 들어가 과거의 전선을 조금 더 엿보기로 했다. 마치 중세 시대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 요새라 그런지 길이 지하로 미로처럼 뻗어 있다. 계단을 내려가 보루보다 낮아져야 비로소 옛사람들의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은 한적한 관광지에 지나지 않지만 과거 이곳은 생사를 건 소위 최전방이었다. No topo tem a casa do comandante, que foi usada até o início dos anos 70 para viver com a família realmente. De baixo, não estando no interior do forte, a única coisa que se vê é realmente a casa do comandante, porque o construtor optou por enterrar o forte para criar uma armadilha. O inimigo vinha para aqui na tentativa de poder colocar canhões apontados para a cidade para atacar. 요새의 각 모퉁이에는 주황색 지붕의 일반 주택들이 보이는데 이곳의 실제 용도는 집이 아니었다고 한다. 바로 대포를 은폐시켰던 곳. (2층은) 화약 창고로 사용하고 이곳 1층에는 대포를 배치해 스페인군과 프랑스군에 맞섰다. 물론 지금은 당시 쓰던 대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1910년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들어설 당시 사용하지 않던 대포들을 모두 동전을 만드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다시 엘바스 성곽 안으로 들어와
마을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다. 노란색으로 한껏 멋을 낸 마을. 태양빛을 잘 반사시키는 노란색과 하얀색은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최적의 색이라고 한다. 엘바스 주민 펠리시다드 씨를 따라 골목길을 걷다가 예술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한 주민을 만났다. 흔쾌히 나의 방문을 허락한 페드라 씨. 와우. 한눈에 봐도 신기한 물건들이 많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It's a traditional instrument we call ronca. Ronca. I show you. 롱카 연주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페드라 씨. 그런데 갑자기 손에 물을 묻힌다. This is 그리고 시작된 연주. 마치 황소의 심장 소리 같다. But I wonder how to make sound. It looks like drum, but the sound is different. Very different. It's a friction drum. Have the percussion drums. This is a friction drum. 처음 보는 이방인이자 여행객인 나에게 친절히 설명해주는 페드라 씨를 보며 여행의 묘미를 새삼 느낀다. Alright, thank you. Thank you.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는 엘바스와 작별을 고한다. 엘바스를 떠나 나는 포르투갈에서만 볼 수 있다는 특별한 와인을 찾아 떠난다. 포르투갈 남동부에 위치한 알렌테주 지방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고도가 높아 포도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유명한 와인 산지가 많다. 그 중에서도 전통 방식을 고수해 와인을 만든다는 한 와이너리를 찾았다. 와이너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거대한 항아리. 바로 이 항아리에 내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숨어 있다. 수백 년의 전통이 담긴 알렌테주 지방의 탈야 와인. 암포라라고 불리는 2000년 역사의 로마식 토기. 사람 키보다 큰 이 항아리에 포도주를 숙성시킨다. So some clay pots we can still find the date of production. So in this case 1879, okay? 항아리의 생산 지역도 함께 쓰여 있는데 만들어진 시기와 장소에 따라 각각 점토의 질이 달라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정도도 다르다고 한다. 포도줄기와 으깬 열매 모두를 항아리 안에 넣고 적절히 저어주면서 숙성시키는 방식. 하지만 이것만으로 와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 3개월 이상 1차 숙성을 시킨 포도주에서 포도 건더기를 걸러내 원액만을 추출하고 다시 새 항아리에 원액을 넣고 2차 숙성 과정을 거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식초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인데 올리브 오일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진한 자줏빛의 알렌테주 지방 탈리아 와인이 완성된다. 나는 이 특별한 와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같은 알렌테주 지방에 속한 빌라드 프라데스로 이동했다. 8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 이곳에도 항아리를 이용한 전통 방식을 고수해 탈리아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다. 몬사라즈의 와이너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로마식 토기, 암포라의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방식은 그대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와이너리에서는 마지막까지 포도 건더기를 거르지 않고 함께 숙성시킨다. 갑자기 분주해진 와이너리.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이 아저씨, 누구신가요? 말 없이 와인병을 들어 나에게 보여주는 아저씨. It's you. 알고 보니 이 마을에서 30년간 항아리를 따온 장인이었다. 사실 내가 이 와이너리를 찾은 이유는 오늘이 숙성시킨 이 와인 항아리를 처음 따는 날이기 때문이다. 최소 1년 이상 숙성한 와인을 마시기 위한 마지막 과정은 포도 건더기를 걸러내는 일인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낡은 코르크 마개를 밀어넣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밸브를 설치하는 이 작업에 망치를 쓰면서도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는 일이 기술이기 때문이다.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수백 년 된 항아리에 두드리는 망치질이란 보통 강심장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잘 자리 잡은 새 코르크에 구멍을 뚫으면 드디어 와인이 나온다. 아직은 포도 건더기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여서 전통 방식대로 지푸라기를 끼워 넣고 마시기 좋게 밸브를 꽂으면 드디어 올해의 와인 준비 완료. 역시나 첫 잔은 장인의 목. 과연 맛은 어떨까? Tá bom? 그 사이 와이너리에 손님이 찾아왔다. Hola. 바로 이 마을의 원로들. 항아리 와인을 따는 날이면 전통에 따라 마을 주민을 초대해 첫 술을 함께 나눈다고 한다. 올해의 새 와인 숙성이 잘 됐을까? Espetacular. 나도 한 잔 마셔보려는 그 순간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마을 주민들. 일단 감상해보기로 했다. Amigo, qual vais beber? Branco, tinto ou encarnado? Vamos beber copinho. Pode ser dois ou três. O grande prazer que eu tenho é beber cada vez. Uau, tá bom. 드디어 나에게도 한 잔 건네는 깐데이어스 씨.
그 맛이 기대가 된다. Very good. It's very good. 그 일반 와인이랑 조금 맛이 조금 차이가 있는, 더 뭐라고 해야 될까? 프루티 과일 맛이 더 많이 나는 그런 맛이네요. 내친 김에 마을에서 직접 만든 치즈도 권하는 마을 사람들. 그야말로 수제 치즈다. 역시 맛은? 따봉. Sendo assim, trigueirinh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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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á não há. 푸누남을 뒤로하고 나는 리스본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반 떨어진 아조레스 제도로 향한다. 대서양 망망대해에 총 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조레스 제도. 나는 그 중에서도 이 군도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 상미겔 섬을 여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곳은 미국과 독일에서 직항 비행편이 있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지금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섬 곳곳엔 온천뿐만 아니라 분화구 같은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초록색의 대향연. 제주도와도 비슷한 느낌이 많은 상미겔섬 여행을 이제 찬찬히 시작해보려 한다. 처음 찾은 곳은 이 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 호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눈에 봐도 허름해 보이는 이 건물.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긴 할까? 안으로 들어서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돼 버리고 말았다. Hello, is there any something special inside? Well, you can go all the way to the top, and it's a beautiful view. Ah, I see. Stairs. That's then you can go all the way to the roof. 대체 어떤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옥상에 오르자 펼쳐진 대경관. 일곱 개의 분화구를 의미하는 세테 시다데스. 카메라에 한 번에 잡히지 않을 만큼 거대한 분화구다. 각각의 분화구는 나름의 색을 가지고 있다. 푸른 에메랄드 빛의 라사 호수부터 짙은 초록빛의 산티아고 호수까지. 빛의 굴절이 만들어낸 초록의 변주곡이다. 이제야 비로소 이 호텔을 허물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다. 초록의 감동을 안고 나는 상미겔 섬의 중심지 폰타 델가다로 향했다. 그런데 평일 낮인데도 거리가 한산하다. 이날은 바로 포르투갈의 카타르 월드컵 1차전 가나와의 경기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펍 안에는 이미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리를 잡아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 포르투갈 응원 수건은 기본이고
축구팀 유니폼까지 만반의 준비를 한 포르투갈 주민들. 포르투갈 사람들은 어떻게 축구를 즐기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경기가 시작되고 포르투갈 선수가 넘어지자 일제히 아쉬워하기도 하고 열을 올리는 모습이 어째 우리와 비슷하다. 때론 한없이 진지하게 하고 화장실 가던 길도 멈추게 만드는 게 바로 축구다. 바로 그때 포르투갈이 첫 번째 페널티킥을 얻었다. 아직 골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곳은 이미 축제 분위기다.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포르투갈의 첫 번째 골이 들어갔다. 역시 골맛은 만국 공통이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8분 만에 한 점을 내주고 말았다. 순식간에 온탕이 냉탕이 됐다. 그러다 터진 포르투갈의 두 번째 골. 이어지는 세 번째 골. 이제야 웃음을 되찾으셨네요. 태극전사들이 한 골 한 골 넣을 때마다 환호했던 우리처럼 축구공 앞에서는 포르투갈 사람들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최종 결과는 3대2 포르투갈 승리. 포르투갈전을 앞둔 시점이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질문. Who's gonna win between Portugal and South Korea? Portugal for sure! Portugal for sure! We have Cristiano Ronaldo. Good luck for the team. Yeah, good luck. Good luck. 이국 땅에서의 월드컵 관찰기. 재밌는 경험이었다. 나는 발길을 돌려 섬 동쪽으로 이동한다. 약 40분을 달려 또 다른 화산 푸르나스에 도착했다. 세테 시다데스에 이어 상미겔 섬의 3대 화산 중 하나인 푸르나스. 이곳은 아직도 활발한 지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를 자극하는 유황 냄새. 스스로 끓어오르는 지하수가 인상적이다. 틈난 곳마다 새어나오는 연기. 그리고 한쪽에 무덤처럼 쌓인 모래 언덕이 눈에 띈다. 가까이 가보니 작업이 한창이다.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땅속 구멍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는 사람들. 성인 남자 허리까지 오는 깊이에 다시 양동이를 집어넣는다. 대체 저 하얀 보자기를 씌운 양동이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Tirar consigo. Dentro da panela tem batata da terra, tem batata doce, inhame, cenoura, repolho, depois tem carne de vaca, carne de porco, carne de frango, tem que ser cozida à portuguesa.
코지두가 어떻게 생긴 음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결국 식당 주인의 허락을 구해 주방에 입성했다. 드디어 코지두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일곱 시간 이상 오로지 지열만으로 고기와 채소를 쪄내는 포르투갈 전통 음식 코지두. 냄새가 벌써부터 담백 그 자체다. 코지두는 물을 일절 넣지 않는 요리인데도 양동이 바닥에 깔아둔 감자와 당근은 이미 육수와 한몸이 된 지 오래다. 고기 육수에 잘 삶아진 양배추를 올리고 그 위에 고기와 소시지를 얹는다. 마지막으로 진한 육수를 두르면 완성되는 코지두. 한 입 집어 먹으니 입안에 건강한 맛이 가득 퍼진다. 진짜 포르투갈의 맛이다. 나는 상미게를 떠나 이번 여정의 마지막 행선지 포르투로 향한다. 리스본에 이은 포르투갈 제2의 도시 포르투는 도시 한가운데로 도루강이 흐르고 있어 포르투 특유의 운치를 자랑한다. 건물 전체를 아줄레주로 장식한 알마스 성당은 팔레트 위에 존재하지 않는 포르투갈이라는 색을 일찌감치 만들어냈다. 포르투에도 밤이 찾아오고 무작정 걷다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발길이 멈춘 이곳 파두 공연장이다. 파두는 포르투갈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음악으로 운명의 굴레와도 같은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온 포르투갈 사람들의 한이 담긴 음악이다. 포르투갈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의 연주에 맞춰 솔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형식을 갖추는데 그리움이나 슬픔 같은 애절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내 눈과 귀를 순식간에 사로잡은 바로 이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 포르투갈의 마지막 밤이 깊어간다.